우리가 40대 이상이 되면서 흔히 많이 겪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속쓰림이에요. 속쓰림. 혹시 한국 사람들은 위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속쓰림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왜 속쓰림이 생기는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위산이 과다해서 생긴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극적인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이 속쓰림 증상이 심각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속쓰림을 만드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위궤양 이런 곳에 어떤 결과, 그 질병을 만들어서 그것 자체를 치료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위염 같은 경우는 한번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낫지가 않아요. 만성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이 될 확률도 되게 높지만 위암이 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 위염 같은 경우는 크게 죽을 병도 아니고 어떤 심각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몸을 자극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우리 몸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속 쓰릴 때 보통 뭐를 먹죠? 갤퍼스나 이런 거 제산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제산제를 먹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보다 50대가 위산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20대가 위산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20대가 속이 잘 쓰릴까요? 아니면 50대가 쓰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대 분들, 여성분들이 20대 젊은 사람보다 속쓰림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뭐 먹으면 나 속쓰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위산이 내가 많이 나오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쓰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속쓰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산이 과해서 속쓰리는 게 아니고요. 위산이 불규칙하게 나와서 속이 쓰린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위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기가 쉽고요. 그다음 세균에 감염되기가 쉽고요. 또 독소에 몸이 오염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속쓰림의 원인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음식들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음식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극적인 음식 있죠. 매운 음식들 이런 거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위벽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유독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운 음식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흡연 혹은 음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행위들이나 흡연, 담배를 피우는 등 이런 행위들이 이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탄산 음료, 그리고 초콜릿, 튀김 음식, 고지방 식사, 또 좋지 않은 식습관, 예를 들면 폭식하거나 식사 후에 눕는 그런 행위들이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위에서 위산이 식도를 역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이 식도 끝에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식도 하부 관략근이 이 조였다 펴졌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서 있는 위산이 다시 올라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식하고 과식하면 이 조리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하루에 6번, 7번, 8번 간식하잖아요. 그러면 위는 지금 음식이 들어있어서 소화액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간식을 하면은 위 조리개가 어떻게 돼요? 열려야 되죠. 그러니까 식도에 음식을 밀어 넣으면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막고 지금 들어갈 시간이 안 되니까 식도에서 안 내려가면 음식이 이렇게 차 올라와서 넘어오겠죠. 안 들어가겠죠. 근데 신기하게 음식을 먹으면 다 들어간다고 계속요. 맞죠? 들어가는데 그때 이 식도 하부 관략근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요. 위 표면의 그 점막이
만성 염증으로 그 점막 자체가 이렇게 두꺼웠던 게 얇아진 상태를 말해요. 얇아진 상태로 만성 위염 중에서 가장 흔한 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보면 이 점막이 얇아졌다고 특별한 건강 또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의 10% 이상이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상태가 바로 이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얇아 있는 상태에서 고춧가루 깨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 벽에 정말 심각한 손상을 입겠죠. 우리 위 벽은요, 위는 산성이에요? 아니면 알칼리성이에요? 위 환경이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아주 강산성이에요. pH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산성인 환경에서 위 벽이 살아남으려면 위벽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코팅이 뮤신이라고 하는 이 점액 분비물을 통해서 위의 막을 코팅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요. 근데 자꾸 매운 음식 먹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상처를 입힌다고요. 그럼 위 벽이 얇아진 위축성 위염에 거기에 자꾸 뭐가 생겨요? 자극을 주다 보니까 우리 위가 강해지겠죠. 여러분들 귀를 계속 만지면 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가 굳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걸렸던 분이 한 분이 여기 귀를 많이 만졌대요. 왜 만지냐 물어봤더니 한 한의사분이 귀를 많이 만지면 아토피가 사라진다고 좋아져서 만지는데 귀가 얼마나 커졌냐면요. 본인 이쪽 한쪽의 귀보다 한 3배 정도가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매일 만지니까. 근데 가려우면 그대로 있대요. 손해봤죠. 어쨌든.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몸도요. 내장, 위장도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그 표면이 얇아진 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울룩불룩 두꺼워져요. 이거를 장생피화생이라고 말해요. 위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4가지의 염증 상태가 있는데 아까 위축성, 미란성,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장생피화생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또 그 표면이 장처럼 돼 있어요. 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의 10% 이상이 위염이 기본 위축성 위염인데 이런 이 장세피 화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이 될 그 가능성이 정말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는 위가 망가지면 이제 암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십이지향 궤양 같은 경우는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서 십이지향 궤양이 발생하는데요. 이 십이지향 궤양 환자의 90에서 95%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레 균에 의해 생깁니다. 결국은 이게 위산이 과다가 아니고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산 과다 분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위산이 나와야 될 때 사실 소화시킬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인 양은 적어요. 하루 분비량은 적은데 꼭 소화시킬 때는 안 나오고 소화를 안 시켜야 될 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속쓰림을 그 속쓰림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나서 개선하는 방법만 찾으면 사실 뭐 2주 안 돼서도 이 속쓰림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 중요한데 이 중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카페인, 탄산음료 이런 거 줄이셔야 돼요.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 특히 내가 위가 쓰리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위가 쓰린 분들은 레몬도 사실은 되게 해로울 수 있어요. 레몬도. 그래서 레몬이나 심지어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속이 좀 쓰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식사 후에 누워있는 거 절대 금지예요. 밥을 먹고 누워 계시면 이 식도하부 관략근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식하는 거, 간식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식사 후에는 뭐 위염이 없어도 물을 마시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분 식사할 때 있죠. 고구마나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 식사할 때는 소금을 좀씩 드시는 거. 아니면 구워서 먹으면 이제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쓰림을 해결하는 방법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의 습관만 바꿔줘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식사할 때 물을 섭취하지 않고 식사 후에도 물을 섭취하지 않고 식사 전에만 물을 마셔줘도 위가 굉장히 그 속쓰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쓰림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꿀이에요.
꿀, 속이 쓰릴 때 그때 아주 소량의 꿀을 조금씩 넣어주면 속쓰림 많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자체에도 정말 꿀이 그 보호하는 위 보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